우선고등학교 2학년 3가 본문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직독직해, 그 다음에 어휘. 어휘는 제가 단어장을 드렸죠? 본문 단어장을 드렸으니까 바로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하자마자 바로 보셔야 돼요. 유의어가 어떤 게 있는지, 반의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바로 보셔야 됩니다. 네, 문법 이렇게 잡고 끝낼 겁니다. 원래 주제하고 제목 같은 것도 정리했잖아요. 그런 거를 정리하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루즈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따로 카톡으로 정리해서 각 단락별로 이제 따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를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노트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노트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가 6인가? 이렇게까지 6인가 봐요. 노트 하나 사가지고 그냥 3과 본문 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제가 정리할 게 좀 많아요. 뭐 본문 1에 대한 요약도 보내줄 거고, 주제 제목도 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본문 3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항이 좀 주의할 게 굉장히 많거든. 그런 것들을 보내줄 건데 이거를 다 여기 이 프린트 안에다가 다 정리할 수가 없어. 절대 정리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작게 써도 거의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작게 쓰면 몰라도 어쨌든 정리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노트를 하나 따로 사서 필기를 하시면서 그냥 아예 맨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만듭시다. 그렇게 한번 만들면은 본문 공부는 딱 타이트하게 두세 번만 하면은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노트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 내용 관련된 정리 요약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녹화 강의 시간에는 직독직해랑 어휘랑 문법 볼 건데, 문법은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동그라미 칠 거고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다시 돌려보고 돌려봐야 돼요. 그 뒤로 가기 키 눌러가지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 그럼 가져오시고요. 어휘는 제가 하자마자 바로 보셔야 돼요. 그냥 바로 봐야 좋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이거는 뭐 이 사람이 한 말인데 가볍게 읽어봅시다.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이때 강조 구문. 그거를 이렇게 갑자기 이 보어절에 부사절이 왔잖아. 이유에 대한 부사절 올 수 있죠. 우리 시, 장, 이, 시간, 장소, 이유는 이때 강조 구문으로 우리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너가 부자이기 때문인 게 아니다. 너가 부자여서인 게 아니다. 뭐 하는 게 너가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 것은, 너가 바로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 것은 너가 부자라서가 아니다. 그리고 대절 먼저 해석해볼까. 그냥 너가 질을 창조하는 거니까 질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품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가 가난해서가 아니다. architecture, 나에게 있어서 건축은 배려이다. 케어링, 배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가 부자라고 해서 자원을 낭비해도 안 되고, 자원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네가 가난하다고 해서 뭐 품질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배려래요, 배려. 이 사람에 대한 견해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갑시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주장이 맨 처음부터 나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나 어떤 게 그런 게 나오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키텍트 하면은 목이 너무 뻐근해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의 역할은 종종 be associated with 하면 뭐뭐와 연관되다 이런 뜻이죠. 연관되어 있다. 어떤 호화스러운 고급적인 그런 건물의 설계와 연관되어 있다. 디자인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가들은 주로 뭐에 집중을 한다. 뭐에 집중을 하냐? how 뒤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얼마나로 해석해야겠다. 얼마나 독특하고, 그 다음에 extraordinary 하면은 뭐 비범한, 대담한 이런 뜻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지에 집중을 한다. 뭐를 그 빌딩들이 얼마나 유니크하고 얼마나 extraordinary 한지
집중을 한대요. 어떤 빌딩이에요? 그들이 디자인한.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얼 뒤에 보호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처럼 보이잖아.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요. how는 의문 부사잖아. 그래서 뒤에 자기가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단 말이야. 유니크하고 extraordinary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how의 수식을 받느라 앞으로 간 것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주어 동사 먼저 해석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들이 설계한 그 빌딩들이 얼마나 유니크하고 비범한지에 오로지 집중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므로 it is easy, 쉽다. 이시 해석이 안 되니까 가주어인 거 알 수 있고요. 뭐가 쉽냐? to forget, 까먹는 것은 쉽대. 뭐를 까먹어? 어떻게 architecture는 건축이에요. 건축. architect, 이게 건축하고 어떻게 건축이 장소를 modify,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better living condition, 더 좋은 삶의 조건, 환경을 주는지 까먹는 것은 쉽다. 그래서 쉽다, 까먹는 것은 어떻게 건축이 장소를 바꾸고 더 좋게 변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주는지를 까먹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건축가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대. 뭐에 대해서? 건축을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뭐의 발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리스펀드 투 하면 뭐뭐에 대응하다, 부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발전이 어떤 발전이냐? 사회에 최근에 필요에 대응하는 그런 발전을 위해서 건축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나로 해석해도 되는데 저는 학창시절에 이렇게 해석했던 게 굉장히 편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냥 관계대명사 해석하기 전에 어떤 선행사 이런 식으로 어떤 선행사하고 그냥 뒤에 주어동사 절처럼 해석해버리는 거야. 뭐뭐 하는이 아니라 봐봐. 그래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발전, 어떤 선행사. 이게 선행사잖아. 지금 이게 선행사가 아니에요. 이게 선행사 아닙니다. 디벨롭먼트가 선행사야. 어떤 발전? 근데 그 발전은 뭐뭐에 대응한대. 최근에 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편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러면은 뭐 내용적으로도 틀릴 게 없고 하면 되니까. 주격관계대명사잖아. 선행사가 지금 여기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이 주어가 의미상 선행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 대명사잖아. 대명사. 그러니까 이 발전이 대응하는 거죠. 리스펀드 투 하는 거죠. 동사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가져오세요. 그럼 해석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맨 처음에 받아들이면 어려운데 이거 한번 받아들이잖아. 평생 써요. 사실 이 방법은 평생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실전에서 굉장히 잘 먹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 어떤 발전?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바로 근데 그 발전은 주어로 그 발전은 대응한다. 최근에 필요해. 사회의 이렇게. 심지어 어디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근데 그 어떤 장소? 여기서도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어떤 장소? 그 장소는 주격관계대명사. 그 장소는 렉은 삼형식 동사로 뭐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돈과 건축 기술이 없다. 이렇게 돈과 건축 기술이 없는 장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그 장소는 돈과 건축 기술이 없다라고 해도 돼요. 그런 장소에서도 이렇게 사회의 최근에 그 욕구에 대응하는 그런 발전을 위해서 건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것을 했대요. 이게 목적어죠. doing의 목적어.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건축기술과 돈이 없는 지역에서도 그 사회의 요구, 필요에 대응하는 그런 발전을 이끌어낸 거겠죠.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게 여기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해석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 보세요.
건축가들은 생각해봐야 된다. 뭐에 대해서? 건축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위한 도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도구. 어떤 발전인데? 사회에 최근 필요에 대응하는 발전 또는 그 발전을 대응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도 어떤 지역인데 돈과 건축 기술이 없는 지역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것을 했다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니까 하는 중이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본문 1이 끝났죠? 그럼 이제 어휘 잡아봅시다. 어휘는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휘가 왜 중요하냐? 당연히 여기에 어휘 문제로 나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지에 영어로 나왔을 때 그 선지가 본문에서 쓰인 단어로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야. 본문에서 쓰인 단어로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휘 더 잡아야 되네. 죄송합니다. 여기도 be associated with 이랑 그 다음에 mainly랑 luxury 그 다음에 unique extraordinary 그 다음에 thus 이거는 뭐 그냥 단어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thus, therefore, hence 다 똑같은 뜻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다. modify도 알아두시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왜 중요하냐 어휘를 알아두는 게 선지에 뭐 예를 들면 내용일치 문제가 나온다고 해보자. 본문 1만 딱 잘라서 나왔어. 이 본문 1에 대한 내용일치 불일치를 고르시오 하면은 선지에 그 건축가들의 역할은 종종 연관되어 있다. 럭셔리 빌딩 디자인에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내용이 일치한 문제잖아. 근데 여기에 막 갑자기 똑같은 단어인 be related to 아니면 connected to, connected with, linked to, linked with 이런 게 나와버리면은 해석이 안 되면 안 되잖아. 분명 선지에는 associated with 나 이거 단어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related to 이런 게 나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세모를 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하고 넘어가니까 그런 거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럭셔리 빌딩에 대해서 막 하이엔드 또는 업스케일 이게 럭셔리랑 똑같은 고급이라는 뜻인데 이게 선지에 나와버리면 업스케일이 뭔 뜻이지? 이거 약간 부정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 럭셔리랑 똑같은 건가? 이렇게 세모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유의하고 반의어를 알아두면은 선지 해석에 매우 좋겠죠? 또 뭐 모디파이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까먹는 게 쉽다라고 나왔는데 모디파이가 막 갑자기 alter 이런 게 나와버려. alter 바꾸다 변경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런 게 선지에 나와버리면은 본문에는 모디파이가 되는데 alter 뭐지? 반의어인가? 해가지고 불일치로 선택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결국에는 우리가 단어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함이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선지를 잘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내신에서 선지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의어, 반의어 이 본문에 쓰인 단어 중에 유의어, 반의어가 있는 애들을 잘 알아야 된다 라는 거를 꼭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주의할 세부사항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다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노트에다가 본문 1 이렇게 정리하세요. 본문 1 주제, 제목, 뭐 세부사항, 주의할 세부사항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노트랑 같이 이 본문 파일을 보면서 해보세요. 공부 순서는 일단 제가 우리 인강 다 끝났다고 가정하고 본문 1 쭈루룩 본인이 직접 직독짓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휘 직독짓기 끝나면은 어휘 돼 있는 거 한번 유의어, 반의어 단어장 당장 펴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유의어, 반의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 체크한 거 여기가 왜 문법적으로 중요한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 필기한 거 가기 전에 그럼 이 본문 1에 대한 주제나 제목은 뭘까? 이런 거를 30초 정도 생각해 보고 그 노트를 보고 이런 게 주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게 제목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각 본문마다 길게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거야. 2시간에서 3시간. 첫 번째 할 때는.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시간이 훨씬 축소되죠. 왜? 어디서 시간이 줄어들까? 직독직해에서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문법 보는 거나 어휘 다 보는 게 줄어들어서 1시간 30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한 2번 아니면은 3번 정도? 3번 정도까지 보면은 100% 완전 좋고요. 베스트고요. 이렇게 2번 정도 보면은 한 80%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정도 보면은 이제 사실 이 본문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적용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총 몇 시간 해봤자 한 5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길게 잡아봤자 6시간? 6시간이면 일주일에 쓸 수 있지 않나요? 학원 오기 전에 뭐 1시간씩이라도. 그러니까 본문 1부터 6까지 다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번 공부할 때 그냥 난 오늘 본문 1에서부터 2까지만 해야지. 오늘은 나 시간 없으니까 그냥 본문 3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해서 어떻게든 1회독, 2회독, 3회독을 끝내보세요. 이러면 일주일에 내가 봤을 땐 3회독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여기 이때 강조 구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대시 와야 된다. 대시 와야 된다. 학교 수업을 아직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이 문장에서 만약에 이때 강조 구문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도 전환할 수 있어, 이거는 강조 이전으로 전환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말하면 저한테 꼭 말해주세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 강조 구문이다 라고 적어두세요. 이때 강조 구문. 대시 와야 된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대상에 그냥 부사절 접속사가 온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 be associated, 그 다음에 얘는 전치사 wish이 와요. to 같은 거 안 오고 wish이 오고요. 그 다음에 focus on의 목적으로 how가 왔죠. how 명사절이 왔다. 그리고 how 뒤에 지금 이렇게 형용사가 왔죠. 부사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부사가 절대 오면 안 돼. 왜? 비동사니까 여기 형용사 보어야 보어. 첫 번째 보어, 두 번째 부사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더 빌딩을 수식해주고 있고요. 가주어, 진주어. to forget이 진주어고요. forget의 목적으로 how가 이끄는 명사절이 왔죠. how가 이끄는 명사절이 왔다. 그 다음에 giv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need는 목적으로 투부정사 취하고요. 전치사니까 using 동명사 와야겠죠. 저랑 똑같은 속도로 동그라미는 못 칠 수 있어요. 내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동그라미 치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주격관계대명사 위치도 되고요. 누구 꾸며주고 있냐? development. 단수니까 response 와야죠. 별표. 선행사를 얘라고 착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respond가 와야겠지. 근데 선행사 얘가 아니에요. development가 선행사입니다. respond to 뭐뭐에 대응하다, 뭐뭐에 반응하다. 일형식 동사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전치사 to가 와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시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렉스가 아니라 렉이 와야 된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일단 이 대시 뭔지, 의미상 뭔지 잘 생각해보기. 의미상 뭔지 잘 생각해보기. 이게 뭐지? 이게 뭘 의미하지?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2 들어가 봅시다. 프란시스 깨레라고 하나? 어디 나라 사람이지? 아프리카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네. 추가 설명. 프리츠커 상의 수상자래요. 그리고 태어났대요. 부르키나파소? 그래서 태어났는데 또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래요.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에 하나인 부르키나파소에서 태어났다. one of the most 복수 명사 하면은 뭐뭐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지역,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 근데 또 어떤 지역이래요? 관계 부사가 또 설명해주고 있죠. 관계 부사가 이렇게 장소가 선행사면은 뒤에 완전한절을 이끌어서 설명해줄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그는 자랐대요. 그 지역에서 그는 자랐대요. 여기가 동사네. 여기 주어고 그 지역에 그가 자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전기를 또는 수돗물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엄청 가난했나봐요. 그가 7살이었을 때 그는 이동해야만 했대요. 13km를 뭐 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근이 아니라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역사를 만들었대요. 어디에서? 그의 마을에서. 근데 그게 어떤 역사였냐? 뭐로서의 역사였냐? 그의 마을의 첫 번째 학생이었대요.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죠, 에버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었다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 So first ever 또는 last ever 하면은 그냥 첫 번째, 마지막을 강조하는 것 뿐이야. ever 이런 거는 해석을 굳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강조하는 부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마을의 첫 번째 학생이었다. 그런 역사적인 일을 했다. 그가 등교했던 학교의 환경은 매우 안 좋았대요. 매우 형편없었대요. 그 교실은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동격으로 교실은 헤스티의 부사 형태입니다. 헤스틸리 급히 서둘러서 이런 뜻이죠. constructed from cement. constructed니까 건설이 되어졌나봐요. 그래서 급하게 시멘트로 건설이 되어진 그 교실은 was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 이런 뜻이죠. 뭐뭐로 가득 찼대요. 100명 이상의 아이들로 가득 찼대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구문이 나와요. 이거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with 다음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올 수 있어. 여기선 현재 분사가 왔어요. 현재 분사가 오면은 명사가 현재 분사 한 채로, 과거 분사가 오면은 명사가 과거 분사 된 채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exceed라는 단어를 아셔야겠죠. 뭐뭐를 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삼형식 동사. 종종 그 온도가 명사가 40도를 초과한 채로 뭐 없이 빛의 어떠한 형태도 없이, 그러니까 어떠한 빛도 없었다는 거죠. 전기 자체가 안 됐으니까 어떠한 형태의 조명도 없었다. 라이트닝은 그냥 여기서 조명으로 해석해도 돼요. 조명의 어떠한 형태도 없이 40도를 초과한 채로. 그래서 it was a challenging environment for learning. 학습에 있어서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사람이 could have given up his dreams. 조동사에다가 have pp가 나오면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 수 있다 이거. could는 뭐뭐 할 수 있었다지. 그러니까 could have pp 하면은 뭔가 과거이긴 과거인데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could have pp 하면은 뭐뭐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뜻이니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포기한 거야 안 한 거야? 포기를 안 한 겁니다. 포기를 안 한 거예요.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shouldn'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건 반대로 한 거죠.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난 했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could have pp 그의 깨르는 그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한 거예요. 그는 remained 이 형식 동사로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determined가 형용사로서 굳게 결심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determined 투부정사 하면은 뭐뭐 하기로, 투부정사 하기로 굳게 결심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부하기로 굳게 결심한 상태를 유지했다. 굳게 결심했었다. 굳게 결심을 유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어린 학생일 때 여기서 still은 그냥 아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아직 어린 학생일 때 또는 아직 어린 학생인 동안, while이 뭐뭐인 동안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동안 그는 받았다. 사형식의 수동태네. 그래서 뒤에 명사, 즉 직접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능동태에서 간접 목적어였었겠지. he가 지금은 주어지만 능동태에서는 간접 목적어였었겠죠. 사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사라지고 직접 목적어는 남을 수 있죠. 그는 수여받았다. 장학금을. 어떤 장학금이냐?
to study carpentry in Germany. 독일에서 목수일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그는 그의 고등학교 공부를 Germany, 독일에서 끝냈다. 그리고 went, 고죠? 고의 과거, go on to 부정사 하면은 이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고등학교 공부를 독일에서 끝냈고, 그리고 there, 독일이겠죠? 독일에서 대학교에도 뭐 출석했다, 참석했다 이런 뜻이니까 대학교에도 진학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대학교에도 이어서 진학했다. as well은 그냥 부사로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공부를 끝내고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대학교에 이어서 진학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분도 그가 독일에서 recognized 하면 인식되는 이런 뜻이니까 유망한 이런 뜻이에요. 인정받는 유망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망한 건축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has not forgotten, 과거부터 현재까지 까먹지 않았다. 뭐를? 그의 뿌리가 뭐예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그 나라에서 산 거죠? 가난하게 그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어떤 건축적인 디자인들은 deeply, 깊게 influenced, 영향을 받았다. 뭐에 의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의 사람들의, 여기선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고 민족이라고 할까요? 그의 민족에 대한 어떤 자부심, 심오한 자부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대요. sense of pride 하면은 자부심 이런 뜻입니다. sense가 감각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같이 붙으니까 자부심이 되겠죠. 그래서 sense of pride in, 이거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sense of pride in 하면은 뭐뭐에 대한 자부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건축학적인 어떤 디자인은 영향을 받았다. 아프리카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리고 그의 민족에 대한 심오한, 심오한이 아니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깊은, 상당한 심오한 자부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본문 2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본문 3이 많이 기네. 본문 3이 엄청 길고요. 본문 4는 그래도 괜찮네. 본문 2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 2 어휘를 잡아볼까요? attend, go t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miss나 skip 이런 거는 반이어겠죠. 그래서 first ever도 어디 있지? first ever의 반이어는 last ever. 그다음에 hastily, 급히 서둘러서 이런 뜻이죠. 급히 서둘러서, 유의어 잘 알아두시고, 이런 게 선지로 나올 수도 있어. 내용 세부 사항으로. 그가 다녔던 그 교실은 시멘트로 급히 서둘러서 건설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hastily, hurriedly, in hurry 또는 in rus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면은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유의어하고 반의어를 아셔야 돼요. 선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반대로 반의어가 나오면은 이건 틀린 거네, 내용 일치가 아니네 이렇게 아셔야 되고. be filled with, 이게 또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be full of라는 유의어가 있어요. 근데 be filled는 엄격하게 말하면 수동태야. 근데 be full of는 full이 전치사라서 뒤에 full이 형용사라서 전치사가 다르게 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죠. 네, exceed, 이것도 동의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온도가 40도가 종종 넘었다. 이런 게 exceed가 아니라 갑자기 surpass, go beyond 이런 게 오면은 선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지 해석을 위해서 꼭 알아두시고, challenging, demanding, tough, harsh 다 똑같은 뜻이고요. 지금 당장 단어장을 피셔서 보셔야 됩니다. give up, abandon 똑같은 뜻이고, determined to 부정사, 뭐뭐 하기로 굳게 결심한 이란 형용사 구예요. resolved to 부정사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award, grant 또는 confer 이런 사형식 동사 다 있고요. globally,
internationall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recognize, acknowledged로 바꿔 쓸 수 있고, ignored 또는 overlooked 하면은 반의어가 되겠죠. 그래서 반의어하고 유의어를 꼭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 그냥 냅다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profound, 그 다음에 sense of, pride in 이런 것도 다 챙겨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고요. 본문이 여기까지니까 선지 해석을 위해서라도 어휘는 지금 당장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저도 잔소리하기 싫은데 결국엔 선지 해석을 잘해야 풀 수 있어. 결국엔 선지 해석을 잘해야 풀 수 있으니까 꼭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문법을 잡아볼까요? 여기 동격으로 그냥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 여기에 동사예요. 근데 was born이 와야 돼요. be born, 이 태어나다라는 뜻이야. 그냥 born 하면 안 돼. 약간 수동태 같은 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수동태 같은 거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꼭 있어야겠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왜 관계 부사니까 완전한 자로 오겠죠? 완전한 잘 올 거고. wher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잖아. in which. 내가 봤을 땐 문법은 근데 그렇게 안 중요해. 그냥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아. 솔직히 시험 목적상 딱 하나만 할래 라고 하면은 저는 문법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법만 안다고 해서, 문법에 마스터가 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 과거. 그 다음에 to 부정사, 부사적인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필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약간 기다려 볼게요. 그 다음에 he attended,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스쿨 꾸며주고 있고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니까 수일치 시켜줘야지. 뭐라고 conditions 복수잖아요. 그 다음에 클래스룸은 건설하는 게 아니라 건설되어지는 거죠. pp가 와야 돼요. pp.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니까 또 수동태가 왔네. was filled. 얘는 전치사 by 같은 거 아니고 with 옵니다. to도 안 되고 of도 안 되고 be filled with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be filled with, be full of 이렇게 통째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반의어로는 be empty of, 뭐뭐가 비어있다. be empty of. 학생들이 비어있는 게 아니죠. 학생들이 100명 이상 차 있었다고 했잖아. 되게 안 좋은 교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with 분사구문 적어두세요. with 분사구문. 명사가 현재 분사 한 채로, ing 한 채로. 과거 분사가 오면 어떻게 돼? 뭐뭐 된 채로 이런 뜻이겠죠? 여기는 현재 분사가 와야겠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exceed, 삼행시 동사로 뭐뭐를 초과하다, 40도를 초과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pp 쓰인 것도 알아둘까요? 조동사 have pp. 실현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는 그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 이형식 동사고 얘가 pp가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조금 이상하죠. while이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 명사만 있잖아요. 그냥 뒤에 동사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while 뒤에 주어 동사가 생략됐다. 여기 he was, 그가 아직 어린 학생이었던 동안에 이렇게 he was가 생략되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형식의 수동태 적으세요. 사형식의 수동태 was or did. 그래서 여기가 직접 목적어다. 뒤에 목적어 올 수 있지. 왜? 사형식은 목적어 2개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면 하나만 사라지고 뒤에 하나는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동태, 능동태 고르는 문장에서 뒤에 명사가 없다고 해서 또는 명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삼형식이고 수동태고 능동태고 이런 게 아니야. 목적어를 찾아야 돼. 목적어. 근데 사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없으니까 괜찮잖아. 그 다음에 to study, 어떤 장학금이었어? 독일에서 목공을 공부할 장학금. 이렇게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던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go on to 부정사, go on to 부정사 또 알아두시고요. 저 올도우하고 이분도우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올도우 여기서도 쓰이고 있고 while 이거 접속사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합시다. 이분도우 어떻게 맞추면 되냐? 앞뒤 문장의 구조를 보면 돼.
저는 뒤에 거를 먼저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는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결심하는 것을 유지했다. 근데 캐리는 그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그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글을 이해해야 돼요. 글을 이해. 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레코그나이즈 인정받는 거니까 PP가 와야겠죠. 그다음에 현재 완료 쓰였다. 그다음에 또 수동태가 쓰였다. 이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내용 관련된 정리들은 제가 따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잘 필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양이 만만치가 않거든.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보내드리긴 할 건데 필기할 양이 만만치는 않아. 근데 한번 필기하고 딱 시간 투자해가지고 학기 아직 시험 전까지 좀 남았잖아요.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냥 딱 1, 2주 안에 3, 4과 본문을 그냥 빨리 타이트하게 하고 나머지를 좀 모의고사에 집중하면 훨씬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서술형에 조금 더 집중하고 이러면 훨씬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강의는 본문 1, 2로 마치겠습니다. 본문 3, 4 또 하고 5, 6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카톡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학원에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